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에서 했었던 나이트메어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빈센트 병원 방사선사 손영주입니다. 일단 이제 오래전부터 제주밸브에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노즈콘 가이디드 에어틱 밸브 크로싱인데,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사실상 이제 밸브 딜리버리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사파리 와이어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생겨서 그게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91세로 디스니아로 내원하셨고, 과거력에는 DM,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모더레이트 AS, 2021년도에는 모더레이트 MS를 동반한 시비어 AS 진단받으셨고, 그리고 22년도에는 퍼시스턴트 AF 진단받으셨습니다. STS 스코어는 11.5%로 하이리스크였고, 니아 클래스는 3였습니다. 체스트 AP에서는 AP로 찍어서 이제 심장 확대가 됐음을 감안해도 카디오 메갈리 소견이 있었고요. EKG를 보게 되면 이레귤한 전형적인 AFib 소견이 있었고, 좀 의아스러운 게 이분은 전에부터 이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CCB나 베타 블로커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그런 AFib이었고, 노악은 와파린, 아니, 노악은 AFib, AFib은 노악이다, 이런 암기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당연히 노악을 드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와파린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왜 와파린을 먹고 있지 하다 보니까 MS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와파린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MS를 동반한 AFib 환자에서는 와파린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디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 자리가 이런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엑시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었는데 2010년도부터 왔을 때부터 이미 리드원은 파지티브, AVF 네가티브인 걸로 봐서 레프트 안테리어 파스큘러 블럭이 있다든지 아니면 레프트 하트에 이제 리모델링이 오면서 이제 컨덕션 딜레이가 있었던 환자가 아닌가 싶었고, 프리코디알 리드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V3, 4에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분은 V5에서 6에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 보아서 하트가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 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를 보게 되면은 EF는 71.9%로 노멀 레인지였고, Vmax는 4.02, 그리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34.66mm 머큐리, 그리고 에어리어가 0.84로 시비어 AS 진단받았고, 하이퍼트로피를 동반한 LVH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MV 에어리어가 1.64cm 스퀘어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MS 소견이 있었고, 그리고 RV 시스톨리 프레셔가 42mm 머큐리로 폴모너리 하이퍼텐전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20년도부터 AV 에어리어가 1.14에서 팔로우 할 때마다 칼시피케이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에어리어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와 동반해서 Vmax도 3.45m/s에서 점점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위해서 일단 그 전에 코로나리 문제가 있는지 엔지오를 했고, 이노미아트리 토탈이었고, 레프트 라디알로 어세스해서 코로나리 엔지오했는데 RCA는 뭐 팀플로 3의 스테노시스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역시 팀플로 3의 스테노시스는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위해서 CT 분석을 의뢰를 하려고 양 회사에다가 보냈는데, 저희 타비에 있어서는 저희 삼성과 애플 격인 이제 에드워드 메드트로닉 둘 다 보냈고, 이런 수치들이 이제 뭐 파라미터들이 애널러스가 조금 스몰 애널러스인 것 외에는 뭐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기 위해서 뭐 SOV나 아니면 ST 정션 다이메타나 하이트 등등이 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두 회사를 비교하면 약간 모션이 있어가지고 아티팩트가 있어가지고 매저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두 회사의 매저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서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하이트도 역시 밸브 넣는데 큰 이상은 없었고, 역시 임플란테이션 앵글 두 개 회사 좋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코플라나 뷰나 니어 코플라나 컷의 오버랩 뷰나 니어 컷의 오버랩 뷰의 다양한 선택지의 옵션을 줬다는 점, 그리고 칼슘의 양이라든지 이런 분포도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베스트 어세스먼트 하는 그 사이트들이 5mm보다 조금 작은 구간들이 많이 보여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고, 특히 레프트가 더 타이트한 데가 많았었기 때문에 라이트로 어세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려를 했고, 문제는 어브돔이나 에어타가 너무 투처스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저희는 약간 이제 교수님이 그래도 손에 익은 디바이스를 쓰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에드워드 사피엔을 고르고 스트라티지는 제너럴로 하고, 하이브리드 룸이 있는데 저희 그때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그냥 캐스랩에서 하기로 했고, 라이트 라디알은 이미 토탈이었기 때문에 레프트 라디알로 픽테일 걸고, 레프트 페모랄은 타이트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라이트 페모랄로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T 가이드 하에 LV 와이어 페이싱하고, 그리고 탑이 하기 전에 여차하면은 PTA까지 고려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는 애널러스가 304.5mm 스퀘어여서 사피엔 3 울트라 20mm로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035 와이어로 올렸는데 이렇게 베일했고, 014로 익스체인지해서 했는데 페너트레이션 돼가지고 일단은 PTA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에 40으로 번론하고, 그 다음 035로 바꾼 다음에 6에 40으로 번론하고 넣는데 이시스가 안 올라가서 7에 40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도 이시스가 안 올라가서 8에 40으로 한 번 더 번론을 해주고, 그래도 안 올라가서 9에 40으로 이제 점점 한 사이즈씩 올렸는데, 그래도 이시스가 이렇게 통과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쭉 미는데 올라갈 듯 하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넘어가질 않아서 한 번 더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스탠팅을 안 넘어가니까 스탠팅을 하겠고, 그다음 어전티브 번론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미는데도 이시스는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오퍼레이터인 교수님이 아기의 손이 이제 점점 딸리니까 이제 주니어 스텝이 한 번 쭉 밀었는데 이시스가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가량 통과돼서 이때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올라가게 돼서 바로 이어서 이제 프로시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에어토그램 하고 암플라츠 1에 스트레이트 와이어 익스체인지 하고, 저희가 이제 사파리 와이어를 넣었는데 레코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합성한 영상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밸브를 올리는데 역시나 아까 그 스텐트 있었던 데에서 또 걸려가지고 올라가진 않았고, 이때도 주니어 스텝도 했는데 이게 힘이 너무 붙였는지 올라가질 않았고, 옆에 젊고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것 미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결국엔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넣었다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이때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제 넣으려고 이제 팁을 보니까 사파리 와이어가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교수님도 당황해서 이게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은 저희가 너무 톨처스에서 밀어버리니까 서로 저항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캣방에서 하다 보니까 스무 디텍터여서 이런 사파리 와이어를 같이 보면서 프로시저를 못했던 게 좀 화근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분이 프로미넌트 LVH여가지고 약간 챔버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와이어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리트라이브 밸브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밸브가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트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리트라이브 아무 컴플리케이션 없이 저희가 리트라이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다시 또 그 PTA를 했었던 그 사이트를 다시 지나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와이어 여기 있는 상태로 그냥 밸브 넣었고, 노즈콘
가이드 하에서 사파리 와이어를 빼고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운이 좋게 이제 앵글 맞춰가지고 넣었는데 바로 또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로 바로 밸브를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고 다시 또 와이어로 바꾼 다음에 페이싱 하에 엔지오그램 하고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고 에올토그램 했는데 다른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없이 잘 끝났습니다. 에코에서도 파라밸브 리케이지 없이 잘 끝났고, 그래서 이런 그 파라밸브 리케이지 없어가지고 잘 끝마쳤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역시 똑같이 사파리 와이어 있는 채로 에드워드 밸브 올리는데 끝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는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메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캣방은 다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밸브를 올리고 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주니어 스텝이 와이어 팁을 봐준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어시스트 서는 선생님들이 봐준다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업을 맞춰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스라는 초음파를 처음 하게 돼서 주니어 스텝은 이 아이스로 이 사파리 와이어를 잘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었고, 이 친구도 요걸 잘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잘 신기하니까 요걸 보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은 잘 있는 줄 알고 밀어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렇게 당황하진 않으시고 그냥 한번 또 다시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역시 운 좋게 또 잘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에서 사파리 와이어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바로 밸브 넣고 끝마쳤습니다. 엔지오 했는데 역시 옵스트럭션 없었고 파라밸브 리케이지 없어서 끝마쳤던 케이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가 빠졌을 때는, 밸브 삽입할 때는 어시스트는 무조건 사파리 와이어가 잘 위치할 수 있도록 잘 고정해야 되고, 페리페랄 아테리에 디지즈가 있으면 PTA도 여차하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노즈콘 가이드 하에 이렇게 와이어를 넣는 것도 좋은 옵션일 것 같고, 디스커션 포인트로는 이렇게 페리페랄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데 과연 그 사이트가 괜찮았는지에 대한 거와, 그리고 진짜 노즈콘 해서 하는 방금 그런 옵션이 괜찮았었던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다른 밸브를 썼었으면 가능했을지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준 선생님께서 노즈콘 가이드 하에 리와링한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네? 그 아까 그 케이스 피모랄 그 벌룬 해서 계속 안 올라가서 네네. 스텐트를 넣으셨는데 네. 스텐트를 넣으면은 좀 오히려 더 안 좋은, 올리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셔서 조금 의아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아이스 하셨던 케이스에 그 페이스메이커 리드가 어디 이상한 데로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이스를 조작하시면서 리드를 좀 건드셨던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은 원래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속 리드가 페이스메이커도 오래되고 리드도 오래돼서 뭐 빼고 한 게 아니고 새로 추가로 또 다른 혈관으로 해서 추가로 삽입했던 거라 이렇게 리드가 좀 많아 보이는 제너레이터 하나 더 있습니다. 있었네. 네네. 예. 그 LV에서 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네. 일은 네, 흔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는 아니겠는데,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세컨이나 서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넣거나 뺄 때 우리가 항상 LV에 사파리 와이어가 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한번 빠지게 되면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와이어가 다시 리와이어링이 다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뭐 메트로닉 발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뒤로 빼가지고 다시
AL1 해가지고 다시 리와이링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사파리나 아니면 뭐 다른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위에다가 다시 펼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리와이링을 다시 못한다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밑에 쪽에 페리페라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되게 어렵게 올라가던데 그 아래쪽에는 일리약이나 페모랄도 되게 혈관이 조그만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힘줘가지고 밀었는데 분명히 그 일리약이나 페모랄에 인저리를 많이 입혔을 것 같은데 혹시 끝나고 나서 끝나고 확인하셨나요? 나서 사실상 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PT를 그 엔지오를 했는데 거기 또 역시 스롬부스에 차가지고 거기를 PT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이제 일리약이나 이쪽에서 마지노선에 있는 베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꼭 좀 환자 상태 좀 지켜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DSA로 NG를 좀 찍어보는 걸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에어리가 크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나 뭐 칼슘이 있는 좁은 공간이 있다 그러면 분명 다이섹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좀 시간 좀 지나면 그 다이섹션이 또 퍼포로 이어져 가지고 환자한테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좁은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 꼭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이렇게 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도 이렇게 와이어가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넣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사파리 와이어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사파리 와이어가 아닌 스테이트 와이어를 했는데 무슨 와이어를 혹시 저희 사용하셨나요? 그 테르모에서 테르모가요? 나오는 테르모로 해서 그게 네, 그 디바이스가 스트레이트, 들어가진 네, 거예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또 잘 들어가가지고 사파리가 그냥 들어가면 CBOS는 아니겠죠. 혹시 프리다일레이션을 했다면 혹시나 가능할 가능성이 그래도 없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짧게 우리 이동준 선생님 짧게 질문하고. 네. 이두환 선생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일단 프리다일레이션을 안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프리탑 이전에 CT를 보고 페리페랄을 평가하고 들어가셨겠지만 사실 밸브 셀렉션을 왜 사피엔 밸브로 했는지도 조금은 궁금하고요. 사피엔 밸브를 아까 이두환 선생님 말씀대로 다이색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밀다가 아울팅 럽처되면 그거는 뭐 사실 개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컴플리케이션인데 굳이 사피엔 밸브를 계속 고집하시고 중간에 왜 에볼루 밸브로 바꾸지 않으셨는지도 조금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에볼루션 그때 당시에는 사피엔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여유진 않았을 거고 저희가 사피엔 쓴 거 그러니까 사피엔 쓴 거는 그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손에 익어서 좀 이거 그래요. 이런 에볼루 자리에서 발표자에게 왜 이거 선택했냐라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생 선생님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저기 손영희 선생님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지양했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어세스 프로세스가 중에서 칼시피케이션, 토치스피티, 그다음에 코베치인데 지금 코베치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코액티브 발표에서도 런더 캐스트를 넣었을 때 펴지지 않으면 아예 다른 어세스를 한번 해보라고 찾아보라고 한 게 발표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예 그래서 다음 연재가 아마 그런 연재니까 다음 네네. 주제. 감사합니다.